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분산 분석인데요. 그 이원 분산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엔, 일원 분산 분석, 즉, 독립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평균에 대한 차이가, 집단 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원이라고 한다면은 원인 변수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이죠. 즉,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이 두 변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어떤 그 차이, 또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분선, 이 이원 분산 분석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또 상호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또 종속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검증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음, 마찬가지 F 검증 공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집단간 편차 를 집단 내 편차로 나눠주게 되는데 역시 그게 자유도를 반영해서 어, 하게 되면은 집단 간 평균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 평균과 집단 간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집단 간 평균 제곱이 크다고 했을 경우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 집단 내 평균이 오히려 더 값이 크다고 했을 경우는, 이럴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오차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은, 이원 분산 분석, 두 개의 독립 변수, 즉, 범주형도 괜찮다. 범주가 일반적으로 명목치 됩니까? 그죠? 범주가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 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주 효과가 반드시 존재한다. 주 효과는 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어떤 영향 또는 차이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앞서 했던 이론 분산 분석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분산 분석하고 차이점은 원인 변수가 두 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원이니까, 그죠? 이런 분산 분석은 원인 변수가 하나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점. 어쨌든 주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 관계, 차이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더불어서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즉,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했을 때, 즉,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시에 딱 작용을 했을 때, 종속 변수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자, 할 때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종속 변수가 심리치료다. 그러면은, 자, 처방이 있고 환경이 있다. 만약에 환경이 없고 처방만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일원 분산 분석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 환경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경우 처방과 환경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도 심리 치료에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결합 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음, 여기까지만 잘라서 할게요. 주 효과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 자, 어, 이왕이면은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사전에 학습적인 차원에서 미리 개념 파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미치는 결합 효과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두 개가 동시에 뛰어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작용한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 A가 운동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집단이 두 개죠. 이것은 급기와 근력 운동. 뭐 또 다른 집단이 또 세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급기와 근력 운동 두 개. 음. 이 분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단이 세 개를 전제로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두 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음. 자, 그다음에 독립변수 B, 역시 집단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집단이 일반식하고 채소식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 종속 변수를 최종 감량으로 일단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음, 자, 독립 변수 A인 운동 방법만 최종 감량에 미치는 관계 또는 독립 변수 B 식단만 최종 감량에 미치는 어떤 관계도 밝혀낼 수가 있겠지만은 이원 분산 분석이니까 요 두 개를 조합을 했을 경우에 체중 감량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지, 즉 어떤 그 값을 도출을 했을 경우에 값이라고 한다면 평균값이 되겠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법만 고려하면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도 그죠? 걷기보다는 운동 방법만 고려를 했을 때 더 체중 감량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단만을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소식이 더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적이죠. 음. 그래서 주효과만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독립변수만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호작용 효과, 즉 결합 효과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요. 이 경우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극기와 일반식을 같이 조합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극기와 채소식을 또 조합을 했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조합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근력 운동과 일반식, 자, 근력 운동하고 일반식을 또 조합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과 채소식을 조합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경우의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어느 것이 가장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느냐 그것을 이제 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기 플러스 일반식보다는 극기 플러스 채소식 또는 이것보다는 근력 운동보다는 일반식, 이것보다는 최종적으로 근력 운동과 채소식을 곁들여 했을 경우에 우리는 운동 방법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은 식단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결합 효과는 마지막에 근력 운동과 채소식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은 각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이상의 집단을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강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다시 주 효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효과 이거는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원 분산 분석은 주효과 A, B, 독립 변수가 각각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합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이 좀 복잡해요. 즉, 주효과의 A에 대한 가설도 설정해야 되겠죠. 연가설, 성별 예형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성별 예형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종속 변수는 유행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는 유행 태도고,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는 성별하고 유행 빈도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요 효과 B를 보면은
이제는 유행 빈도별로 유행 태도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 반대로 유행 빈도별로 유행 태도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또 주효과 가설을 설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유언분, 선분석은 독립변수가 두 개이므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가설 설정을 하고, 그죠? 마지막에 상호작용 효과에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상호작용에 의한 예행 태도에 대한 차이가 없다. 상호작용에 의한 예행 태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에가 연가설이 H0, 그 다음 밑에 H1이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가설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학습을 하고요. 간단히 이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독립변수 A와 독립변수 B가 주효과인데 종속변수에 대한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곱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결합을 해서 넣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 분산 분석은 역시 F 통계량을 쓴다라고, 분산 분석이니까 F 통계량을 쓰게 되는 거죠. 음. 자, 여기는 요건 A, B, 이건 뭐예요? 무슨 A 변수, 그죠? A 변수, B 변수, 그죠? A 변수, B 변수, 뒤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A 요인의 제곱합, 그 다음에 B 요인의 제곱합, 그 다음에 E는 오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 값을 자유도를 반영해서 구해서 전체 제곱합을 A, B, 그 다음에 상호작용, 오차까지 다 뭉뚱그려서 더하기 하면은 총, 어, 총 제곱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뭐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이러한 모양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자, 좀 더 개요적인 설명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어요. 상권하고 영하관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표본, 그죠? 두 개 이상의 표본. 일반적으로는 분산 분석에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두 개를 하게 되면 이제 T 검증도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집단별, 상권별 차이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속 변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는 분석 기법이 될 겁니다. SPS서의 신뢰가 되겠는데 종속 변수를 공유 태도에 안착시키고 그다음 모수는 여기 독립 변수입니다. 성별과 공유 빈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 설정에 들어가서 말이죠. 사용자 정의에서 추 효과를 정의를 하고 이 두 개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효과 검증이므로 여기 단추에다가 주효과를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사후 분석에서 다중 비교를 하겠다. 주로 우리는 사회과 분야에서는 셰페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등간도 일단 보기도 해요. 두 개를 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 검증은 공연 빈도 어느 쪽으로 이전시켜서 공연 빈도에 대한 뭡니까? 공인 빈도가 많고, 적고, 중간, 많음. 아마 이 세 개일 건데, 다음 슬라이드 놓겠죠? 여기 세 개 집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즉, 공인 태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기술 통계도 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체크하고 분산의 동결성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말이죠. 결과를 보면은 주효과 출력 예제 해가지고 자, 성별 남자 여자 공연 빈도 적음 중간 많음이 있네요. 기술 통계량은 이렇게 남자 저금은 평균이 3.5, 중간 4.36, 많음은 3.73, 여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별로, 공연 빈도별로 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다. 우리가 기수 통계만 봐서 때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론 분산 분석과 똑같은 거죠. 자, F값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P값이 0.057이고 우리가 인계값으로서는 95% 신뢰돼서 0.05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산, 집단 간의 분산은 동일하다. 즉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결과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충족이 되었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SPS 상에서의 주요 효과를 보면은 자, 저거 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성별, 뭐 오차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 얘네들을 자유도로 다 이렇게 나누게 하면은 어느 쪽에 평균값이 다 나오게 되죠. 평균 제곱이 나오고 그죠? 평균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차를 평균 제곱 이게 값으로 나눠주면 F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F값으로. 이건 이제 최종적입니다. 이 F값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냐 아니냐를 유의확률에서 판정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성별하고 공연 빈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의확률이 뭐예요? P가 0.091, 그 다음에 알파가 0.05이므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 말은 성별로는 공연 태도에 대한 차이가 뭐 없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공연 태도에 대한 차이가 어, 점수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즉 성별 차이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연 빈도는 뭡니까? 차이가 있네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P가 0.000이고 알파는 0.05라고 한다면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0.01에도 차이가 있고 0.001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니까. 그죠? 음, 따라서 그러면은 공연 빈도별로 공연 태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 봐야 되겠어요. 사후 검증을 봐야 되겠어요. 자,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다중 비교. 세포의 방식이 있고 등간의 방식이 있는데 세포의 방식은 자, 먼저 음, 저금하고 중간은 차이가 없다. 그죠? 음, 저금하고 많음은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또 중간하고 많음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연 빈도가 적고 공연 빈도가 많은 경우는 평균 차이가 2.1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오차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하고 많음도 평균 2.38인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오차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집단군으로도 나눠보자 이렇게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논문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집단 간 분류에서는 이제 이 세배 방식과 등간 방식이 동시에 두 개도 체크해서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등간 방식을 보니까 1집단과 2집단으로 나누는데 중간과 저금은 이 같은 집단이니까 두 개는 차이가 없어요. 0.439하고 0.476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죠? 중간하고 저금은 약 0. 얼마입니까? 3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 그러나 만음하고는 차이가 있네. 만음의 이 평균이 얼마입니까? 6.77이니까, 그죠? 이것은 다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6.77이니까 차이가 있다. 셰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중간하고 적으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요 정도의 차이는, 0.3 정도의 차이는 오차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원 분산 분석에서 제1단계 중효과에 대해서 개념과 그다음에 실습 파일을 가지고 개발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원 분산 분석하고도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